안녕하십니까. 사르제키 리모트와 함께하는 데일리 크립토 뉴스의 사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데일리 크립토 뉴스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전 세계 암호화폐, 블록체인 업계 소식을 매주 평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팟캐스트는 팟빵, 스포티파이 그리고 유튜브에서 영상으로 매일 만나보실 수 있고요. 구독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8월 22일 목요일 에피소드 시작합니다.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 펀드 ETF를 발행한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미국에는 블랙락, 그레이스케일, 피델리티 다양한 회사들이 있죠. 그 중에서 블랙락이 요새 아주 최고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블랙락의 현물 이더 상장지수 펀드인 iShares Ethereum Trust, 티커로는 ETHA 라는 펀드가 지금 화요일 11개 발행사 중에서 최초로 순유입액이 10억 달러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THA의 순유입액은 다른 발행사들 중에서 상위 3개의 ETF 펀드의 순유입액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이라고 소스밸류에서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ETF들 같은 경우 6천만 달러 미만의 순유입을 기록했고요. 그 중에서도 그레이스케일, 우리가 또 잘 아는 에셋 매니지먼트 펀드인데요. 이 회사에서는 ETHE 역시 이더리움 현물 ETF를 출시한 이후에 27억 달러의 순유출을 기록하면서 가장 큰 손실을 본 펀드로 알려져 있습니다. ETF가 런칭이 된 다음에 사실 이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기관 투자만 가능했던 펀드에서 이 현물 투자 펀드로 전환을 한 그런 상태였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거나 지금 순유출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세계 최대 스테이블 코인 플레이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지금 테더 역시 블랙록처럼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테더가 아랍에미리트 UAE의 법정 화폐인 디르함에 대해서 이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엄청난 뉴스입니다. 사실 UAE 아랍에미리트가 지금 굉장히 크립토로 핫한 국가로 떠오르고 있군요. 그 중에서도 두바이 그리고 아부다비 할 것 없이 지금 암호화폐 쪽에서는 난리가 난 국가 도시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테더의 프로젝트는 UAE의 기술 대기업인 피닉스 그룹 PLC라는 회사와 협력을 하고 Green Acorn Investments Ltd라는 회사의 지원을 받아서 디지털 더함이라는 디르함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 예정이고 UAE에 기반을 둔 준비금으로 전액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1대1로 아마 지원이 될 예정인가 보네요. 그렇다면 이 디지털 디르함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만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디르함을 통해서 국제 무역과 송금을 더 쉽게 하고 수수료도 또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을 봤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관련 우호적인 규제 그리고 새로운 가상자산 관련된 규제 당국으로서 좀 선두를 달리고자 하는 이런 블록체인 리더로서 입지를 다지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아랍에미리트, 그 중에서도 두바이라는 도시가 얼마나 선진적인, 지금 암호화폐 규제 관련해서 선진적인 도시인지 또 국가인지 확인을 해볼 수 있는 뉴스가 바로 지난주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두바이 법원에서는 암호화폐를 유효한 급여 지급 수단으로 공식 인정한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정말로 다른 나라들, 여러 나라들 있겠지만 가상자산 관련된 규제를 좀 굉장히 보수적이고 또 계속 미루면서 처리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국가들이 있는 반면에 두바이나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또 신기술, 신산업, 그리고 신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빨리 파악하고 이런 것들을 좀 도와줄 수 있는 규제들을 만들고 있다. 이런 상황을 봤을 때 굉장히 큰 차이점을 볼 수가 있겠죠. 미국도 사실 굉장히 암호화폐 관련된 회사들이 많은 편이지만 규제가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들어가는 바람에 많은 회사들이 또 떠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죠. 중국도 마찬가지였고요. 지금 두바이나 이 아랍에미리트 도시들은 굉장히 우호적인 그런 반응으로 여러 암호화폐 회사들을 지금 끌어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어떤 방향성을 취하는 것이 국가에게 도움이 될지 이것을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이제 어떤 신산업을 부양하고 또 지원을 하면서 규제를 만드는 그런 좀 건강한 문화가 정착이 되는 것이 사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국가에도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브라질에 지금 계속 뉴스가 몇 가지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브라질의 증권 규제 기관인 증권거래위원회 CVM이라고도 부르는데 지금 현재 두 번째 솔라나 현물 상장지수 펀드를 승인을 내렸습니다. 아직까지 거래가 되는 상황은 아니고요. 이 두 번째로 어쨌거나 펀드 이 솔라나 현물 상장지수 펀드를 발행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8월 8일 브라질 자산운용사인 QRS이 감독하는 첫 번째 솔라나 ETF에 관련 승인에 따른 두 번째 조치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를 비교를 해서 보시면 8월 16일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서 두 건의 솔라나 ETF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을 했는데 이게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라나 강세장에 좀 희망이 없어진 바가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브라질에서 이거를 좀 선두를 친 상황이고 미국에서는 솔라나를 인정을 해주지 않는 것이 이 솔라나라는 것 자체가 증권인지 아니면 상품인지 라는 것에 대한 분류가 아직 정확하게 되지 않은 것에서 역시 장애물을 만난 그런 상황이고요. 다른 나라들에서는 사실 뭐 솔라나가 인프라, 뭐 사용자 수 그리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해칭 수단이 될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좀 광범위한 인식이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거나 ETF를 이제 새로운 크립토 ETF를 출시를 한다고 했을 때 그래도 제3위로 떠오를 수 있는 것이 솔라나라는 것에 대한 좀 인식을 제고시킨 것이 아닌가. 그래서 브라질 당국에 박수를 보냅니다. 어떠세요? 이런 세계 크립토 뉴스 관심이 있고 또 재미있으신가요? 지금까지 열심히 들으셨다면 저희 데일리 크립토 뉴스 여러분들께서 시청 또 청취하고 계시는 플랫폼에서 구독 그리고 좋아요 꼭 한번 부탁드립니다. 2024년 밈코인에 대한 가히 미쳤다라고도 할 수 있는 인기가 엄청난 상황인데요. 밈코인과 관련된 런칭 프로젝트, 런처도 굉장히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바로 pump.fun이죠. 밈코인을 런칭하는 그 재미를 그리고 또 밈코인이 가지고 있는 펌핑 가격을 엄청 높일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을 가지고 런칭을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만든 것이 pump.fun이고요. 특히 솔라나를 통해서 런칭을 함으로써 대중들이 사실 암호화폐에 관심이 없던 대중들도 밈코인을 런칭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인기를 누렸습니다. 그러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이 펌프.펀에 대한 리뷰겠죠. 이 펌프.펀이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끌면서 그럼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었나? 실제로 펌프.펀이 이제 비전으로 내세웠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나? 여러 가지 이제 분석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블록체인이 이런 점이 사실 굉장히 좋습니다. 어떤 프로젝트가 나오면 피어 리뷰가 아주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활동들이 다 온체인으로 블록체인에서 기록이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실제 활동량을 또 볼 수 있고 그걸로 인해서 실제 프로젝트의 어떤 유효성, 시장 발전 가능성, 성장 동력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데요. 어쨌거나 좀 사이드로 빠졌지만 다시 펌프.펀 이야기를 해보면 이 펌프.펀 토큰 관련된 분석을 듀운 대시보드를 통해서 내놓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아주 충격적인 결과는 이 펌프.펀에서 런칭한 토큰으로 $1,000 이상, 뭐 한국 돈으로 하면 140만 원 정도 되겠죠. 이 $1,000 이상 수익을 올린 트레이더가 사실은 3%에 불과하다. 사용자의 3%에 불과하다라는 결과를 내놓았고요. 그 중에서도 또 $10,000 이상, 한 1,300만 원 정도 되겠죠. 그 이상의 수익을 올린 트레이더는 0.8%도 되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뭐 이걸로 인해서 펌프.펀 프로젝트 자체의 뭐 유용성을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어쨌거나 이런 분석 결과가 나왔다는 것에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펌프.펀으로 하고자 했던 일들이 이제 밈코인을 런칭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돈을 벌고 재미를 보고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실제 이루어졌나? 라는 점에서 봤을 때에는 사실 그렇지 않았다. 뭐 3%, 0.8%면 거의 0%에 가까운 거니까요. 누가 돈을 벌지 못했다
라는 것들 그런 분석이 나왔다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문제가 되는 것이 펌프다펀의 프로젝트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수익이 올타임 하이,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면서 프로젝트 자체에는 펌프다펀 자체에는 도움이 되는 그런 가도를 달리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측면에서 봤을 땐 펌프다펀이 굉장히 성공을 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펌프다펀 프로젝트 자체의 수익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 플랫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재미를 느끼지 못하고 돈을 벌지 못해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면 또 리텐션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프로젝트가 돈을 많이 벌어도 장기적으로 지속을 할 수가 없다는 뜻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그게 또 좋은 일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펌프다펀의 어떤 프로세스를 좀 살펴보시면 토큰이 출시된 다음에 일정 수준의 본딩 곡선을 좀 넘어서야지만 레이디움이라는 탈중앙화 거래소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넘어간 다음에 또 거래가 지속이 되어야 어느 정도 성공을 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 레이디움에서 이제 출시를 한 프로젝트 자체도 굉장히 적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출시가 된 15,000개의 펌프다펀 토큰 중에서도 38개만이 성공적으로 거래가 유지가 되었고, 결론적으로는 일단 펌프다펀에서 런칭을 한 토큰 자체에서 이 덱스로 넘어갈 수 있는 그 토큰들의 수가 굉장히 적고, 덱스로 넘어간 다음에도 인기가 계속 유지가 돼서 좀 가치가 있는 토큰으로 계속해서 거래되는 케이스가 또 굉장히 적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런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펌프다펀이라는 프로젝트를 보시는 어떤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펌프다펀 프로젝트 자체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수익을 올렸으니 괜찮은 프로젝트다. 나중에 새로운 투자를 받을 때 이런 수치들을 이용하기 굉장히 좋겠죠. 근데 또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냐라고 봤을 때는 또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정도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암호화폐 시장 한번 볼까요? 공포와 탐욕 지수를 보시면 어제보다 10 정도 올라간 39, 아직까지는 공포 수준에 머물러 있고요. 비썸코리아 차트를 한번 보시면 현재가 기준으로 1위는 비트코인 역시 1.58% 올라간 8,241만 6천 원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2위는 연파이낸스 3.07% 올라간 706만 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3위는 이더리움 0.91% 올라간 356만 4천 원, 4위는 메이커 2.16% 올라간 274만 2천 원, 5위는 BNB 3.52% 올라간 77만 9,500원, 6위는 비트코인 캐시 1.97% 올라간 47만 900원, 7위는 솔라나 1.47% 올라간 19만 3,500원, 8위는 아베 0.22% 올라간 18만 6,200원, 9위는 컴파운드 7.32% 올라간 6만 8,150원, 10위는 일루비움 3.89% 올라간 6만 15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차트 자체는 굉장히 붉고 계속 올라가는 24시간 동안은 올라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비트그리 탑 크립토 게이너를 보시면 WAGMI 게임, 와그미, We All Gonna Make It의 준말로 만들어진 게임인 것 같은데요. 토큰 티커 WAGMIGAMES 토큰이 52% 올라갔지만 굉장히 낮은 가격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탑 크립토 루저 보시면 DAMEX 토큰 DAMEX 토큰이 42% 내려가서 0.01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트렌딩 크립토 보시면 역시 계속해서 도그코인 엄청난 인기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2% 증가해서 0.0000358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8월 22일 목요일 데일리 크립토 뉴스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고요. 여러분들께서 이용하시는 팟캐스트 플랫폼 유튜브에서 리뷰 그리고 구독 잊지 마시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